2023년 5월 8일 월요일 6시 3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볼트 49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작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신박한 조합으로 또 월요일에 녹음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우찬이 형이 없고 개인 사정 때문에 그 다음에 민재랑 정영 형님이 또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혹시 안 오는 동안에 민재는 뭐하고 지냈죠? 저는 학교에서 공연 때문에 공연 연습을 하고 최근에 공연이 끝나서 다시 왔습니다. 공연 약간 어떤 거 공연을 했죠? 주제가 뭐였죠? 연극 공연인데요. 이제 소녀의 목 뒤에 뿔이 나서 이제 그 뿔의 원인이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이제 좀 철학적이네요. 네, 네. 좀 약간 다크다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배역을 연기하셨나요? 이응극이었는데 제가 소년이었습니다. 이인극이었다고. 네. 네. 뭐 어떨 것 같나요? 본인이 보진 않았지만.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가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또 이제 영화 팟캐스트 또 출연 예정이신 승훈이 형님은 이 스토리 보고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좀 비슷한 게 있다던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해리포터 주인공을 맡았던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나왔던 홈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주인공 머리에 갑자기 뿔이 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뭐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그냥 그 점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역시 또 물은 바로 나오네요. 네. 영화를 하도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3,000여 편을. 네. 왓챠피디아 댓글 3,000개다. 리뷰 3,000개다. 3,000? 네. 그거는 가장 됐고 이제 1,300개 정도. 1,300개. 그거는 악마가 1,000개가 넘는다는 거는 혹시 본 걸 다 쓴 건가요? 아니면 조금 본 거 중에서 인상적인 것만 쓴 건가요? 한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 옛날에 본 건 안 썼습니다. 그거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코멘트 쓴 것만. 네. 코멘트 말고 이제. 본 영화? 본 영화를 다 한다면, 안 쓴 그러니까 것까지. 본 영화 다 해서 한. 진짜 3,000개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보시네요. 본 거 다 해서 한 1,200 정도. 근데 다들 카운팅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뭐, 나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봤을걸요? 아니요. 나우도 많이 정상이는 1,200개를 보지 않아요. 승훈이 형이 또 보스턴 팬이기도 하고, 농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이제 최근에 또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바쁘죠. 근데 거기다가 영화까지 보면서 리뷰를 쓴다. 약간 이제 시간이 남나요, 혹시? 잠을 자나요? 네. 그 얘기를 저희가 MT에서 했었거든요. 요새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줄었어요. 잘 줄었나요? 몇 시간 자죠, 하루에? 잠이 없고. 이제 갑자기 이제 자고 있는데 한 7시나 8시쯤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는 한 10시, 11시쯤 일어나야지 했는데 이게 벌써 나이가 들었나. 그게 아니라 그 NBA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설렘에. NBA 아침에 하니까? 그것도 없진 않습니다. 정영 형님은 또 뭐하고 지내셨는지? 저는 사실 요즘에 약간 시험 때문에 바빠가지고 되게 시험 2개 하고 레포트 4개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저희 학과가 팀플이 되게 많아가지고 팀플도 3개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팀플 3개. 팀플 3개는 쉽지 않죠. 다 전공이라가지고. 사역과가 원래 팀플이 많은가요? 네. 거의 최소한 2-3개는 한 학기. 매 학기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전북과 서울 경기를 직관하신 두 분. 그 직관하기 전에 사실 이제 김상식 감독 경질 오피셜이 뜨는 바람에 또 뭐 뻔하기라던가 이런 건 재밌는 광경은 또 보지 못했는데 1대1로 비겼죠, 경기가. 12초인가 만에 구스타보가 골을 넣었다고. 그죠. 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골? 뺏기더니 그냥 순식간에. 뭐 분위기라던가 뭐 해주실 말씀 같은 거 있을까요? 분위기는 그 전북이 계속 그걸 응원을 보이콧했었잖아요. 김상식 감독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응원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서포트석이 전북 쪽에 가까워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너무 전북 선수들도 잘 보이고. 그리고 거의 스카우트처럼 하더라고요. 다 맞췄습니다. 누가요? 아니 다 맞춘 게 아니라 뭐 몸 푸는 거 보면서 뭐 몸이 무겁대요. 누구 보면 안 좋다. 누구 보면 괜찮다. 그 나우 형이. 네. 세트피스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게 그 스카우터랑 상관이 있나요? 세트피스 전술? 아니 근데 뭐 이거 몇 주짜리 부상이다. 아마노. 그렇죠. 좋았거든요. 아마노 좀 몸 가볍다 그랬어요. 경기 전에 바로 다치대요. 스카우터가 맞는지 좀 자질을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훌륭했습니다. 훌륭했나요? 뭐 경기는 재밌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사실 서울이 져서 재미가 없었나요? 아니요, 저는
정말 관심 없는 두 팀이라서 사실 관심 있는 팀이 어디죠? 이제 수원이나 인천. 수원 FC. 네. 아, 아니, 수원 수원 삼성. 네, 거지구단. 네. 우찬이 형은 또 반응이 어땠는지. 진짜 훌리건 봤습니다. 우찬이 형 훌리건이에요. 진짜 훌리건. 뒤에서 막 쌍욕을 하고 옆에 3살짜리 애가 옆에 있는데 어린이날에서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욕을 하고 엄마가 막 그래서 옆에서 귀 막고 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승훈이 형 입장에서는 또 오늘 아침에 또 분할 일이 있었다. 네, 보스턴이 졌죠? 그렇죠. 네, 그거는 네, 간단하게만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보스턴 사람이세요, 근데? 오늘 눈이 좀 일찍 쏟아가지고 이제 네. 경기 막판을 봤는데 하든이 잘하더라고요. 네. 저는 하든이 잘해봤자 한 경기 터지고 한 경기는 적당히 하고 나머지 한 3-4경기는 좀 말아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벌써 2경기가 터져가지고 이거는 오프시즌에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보스턴이 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스타에 그런 스토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엔비드 이게 MVP냐? 근데 엔비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울잖아요 맨날. 그리고 컨퍼런스 파이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울정하지 않아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세요, 무슨.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프닝 토크 이 정도로 해보고요. 네, 근데 그 전주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뭐 제가 옆방에 귀를 갖다 댔다는 둥. 네, 옆방이 남자였습니다. 네, 남자분들 20명에서 오셨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이쁜 여자 있다고.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죠?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이거 다 모함이니까 여러분들 방송은 방송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5가 나오나요? 네. 참, 네, 힘드네요, 방송. 네. 그래서 오프닝 토크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맞춰보고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지난주 해축 이슈고요. 먼저 라리가부터. 자, 1위는 여전히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82점, 33경기에서 82점을 따냈고 오사수나한테 1대0으로 이겼어요. 일단은 이게 조금 퇴색이 된 이유가 최근에 레알이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오사수나를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트로피도 땄고,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뭐 그렇게 재밌는 경기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카페 전체의 반응은 뭐 그냥 사비볼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도 한 점밖에 내지 못하고 골도 알바가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반응이 되게 부정적인 게 조금 많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또 최근에 메시 관련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가 원래 이제 월요일에 훈련이 없었는데 그때 잡아둔 사우디 일정을 이제 경기 패배로 인해서 생긴 훈련에 대한 불참으로 징계를 받았다. 근데 또 이제 뭐 유력 기자들이 이제 그냥 거의 재계약 거절로 인한 징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메시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식 사과?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를 했다고 이제 대본에 적혀 있는데,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큰 생각은 안 들었고 이제 진짜 팔이 나가겠구나.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다. 아마 바르샤가 확률이 제일 높긴 하겠지만 요즘 다른 기사도 많이 나와서. 그죠. 뭐 사실 뭐 사우디인가요? 카타르인가요? 그쪽에서 사우디. 네, 링크가 난다고도 하고 미국행도 계속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바르셀로나 경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외적인 부분, 뭐 하피냐가 나갈 것이라는 게 좀 확정적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안수 파티는 이제 본인이 나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워낙에 또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엔 안 팔 것이다, 요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은 좀 경기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부분에서 좀 시끄러운 게 많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바뀌었습니다. 네, 33경기 69점을 따냈고요. 1위 바르셀로나와는 13점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돌리드를 우선 5대2로 때려잡았어요. 득점력도 좋고, 그 다음에 다음 카디스전까지도 5대1로 잡으면서 이제 사실 아틀레티코답지 않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워낙에 좀 수비 축구로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화끈한 공격으로 약팀들을 패는 모습 사실 좀 익숙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그리즈만 MVP 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즈만 지금 리그 10을 했죠. 네, 10도 했고 워낙에 이제 AT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바르셀로나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다. 바르샤에서 MVP가 나와야 돼. 제가 아니요. 그리즈만이 잘했어야 되는데. 바르샤에서. 저는 좀 그리즈만 영입도 굉장히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아쉽다. 지금 오면 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요? 얘는 그 스타일이 딱 보니까 352의 그 투톱 중에 한 자리에서 세컨톱 내지는 좀 공미에 가깝게 뛰는 스타일로 뛰는데,
사실 바르셀로나가 공미를 쓰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많이 묻히지 않았나. 그리고 본인의 폼 저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는 메시가 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정신 상태도 좀 안 좋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위 AT고요. 3위 레알 마드리드는 1점 차로 33경기 68점으로 이제 소시에다드한테 2대5로 졌습니다. 네, 최근 제가 알기로는 리그 2연패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이 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고 쿠보와 바렌네체아가 좀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유망주 출신. 지금도 유망주인가요? 몇 살이죠? 22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옛날이 아니요. 제가 FM 했던 기억이 잠깐 나서. 네. 뭐, 이렇게 레알은 졌지만, 그래도, 코파델리 우승을 했다. 뭐가 웃기죠? 몇 살이에요? 그냥 말한 건가요? 22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찾아볼게요, 제가. 네. 막 던지네요, 이제. 네, 01년생, 22살 맞네요. 맞아. 23살, 한국 나이로 23살.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골을 먹혔고, 근데 이제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를 했죠. 네. 근데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아자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레알 통산 골 7골, 근데 레알 통산 우승 8개. 근데 골을 7개밖에 못 넣었어요? 네, 그렇다네요. 그래서 약간 전문적이긴 하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아. 그러니까 레알에 가서도 커리어는 좀 기가 막히게 쓰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좀, 제가 그래서, 이제 레알 팬카페 또 회원이니까. 팬카페를 몇 개를 대장. 아, 3개. 레바민만 들어. 레바민이요? 네. 그래서, 그, 2019년에 아자르 오피셜 떴을 때, 그 댓글을 찾아봤거든요. 아, 드디어 왔구나. 기분 좋다. 뭐, 그래서 드디어 세대 교체가 되는구나. 되게 긍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넌 나가라. 이런 반응이 조금 이제 레알 팬카페에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연봉 관련해서, 팀별 연봉 순위, 이런 걸 봤었는데, 아자르가 이제 팀 내 1위인 건 물론이고, 거의 주급이 8억 가까이 되는 걸로, 네,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이제, 주급값은 못하지 않나. 근데 또 본인은 잔류 의지가 또 확고하더라고요. 1년 남았죠, 이제? 네, 1년을 즐기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네, 레알 팬들은 좀 속이 터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MD7에 이은 EH7. 아, EH7이 더 크죠? 임팩트가. 그죠? 사실 뭐, MD7 기대를 많이 안 했던 팬들도 있다 보니까. 네. MD7은 그래도 약간 유망주에 좀 가까운데 아자르 같은 경우는 완성된 선수였죠. 그죠. 전성기에서 데려갔는데 이제 뭐 커리어는 완성되었으나 이제 득점이랑 출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안첼로티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지난 시즌 리그랑 챔스 우승했고 이번 시즌 뭐 구강원컵 우승한 건 알겠는데 여전히 계속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레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번 시즌 챔스 우승을 못하면 안첼로티는 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리그 경기를 전에도 말했지만 우승을 못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그래도 팬들이 납득을 할 텐데 챔스 놓치고 리그도 3위로 한다? 과연 계약 기간을 마칠 수 있을까? 이제 뭐 잔류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팬들 반응은 뭐 여전히 나가라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토트넘도 그렇고 토트넘 뭐 메이슨에 유임하느냐 다음 시즌에도 가느냐 아니면 나겔스만 선임하느냐 A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겔스만의 레알 링크도 났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레알 팬들은 감독 바뀌는 건 솔직히 저는 좀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경기력도 좀 안 좋고. 안첼로티는 한창 그 말도 있었어요. 그 월드컵 이후에는 브라질 국대 감독으로. 아, 그죠. 그 얘기도 한창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안 좋은 레알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1위 바이에른 뮌헨 31경기 65점 브레멘은 2대1로 잡았고요. 이제 우찬이 형이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는데 한 줄이긴 합니다. 14개월 만에 부나사르가 출전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네. 부나사르가 제 기억으로 이제 작년에 방송을 좀 할 때 이제 부나사르 욕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오랜만에 14개월이면 1년 2개월이죠. 그러면은 지금이 5월이니까 작년 3월. 네. 작년 3월. 네. 그래서 뭐 출전했었고 마네가 최근에 많이 까여서 그렇지 마네랑 동급이 쓰레기 무슨 말일까요? 동급인 쓰레기 아닐까요? 동급인 쓰레기다. 아, 뭐 그냥 마네랑 얘 둘 다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내보내라. 네. 아닐까. 사실 이제 마네가 또 이제 핵펀치를 날리면서 좀 민심도 안 좋았고 경기력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챔스 8강도 탈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비판이 거세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트래블을 위해서 투엘이 왔는데 지금 모든 대회를 우승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아직도 1점 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1점 차인 2위 도르트문트 64점이고요. 6대 0으로 몰프스를 잡았습니다. 사실 7대0 될 수 있었는데 PK를 아데미가 놓쳐서. 뭐 아직 어리니까요, 그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데미 2골, 알레가 그렇죠. 네, 이제 부상해서 좀 제가 알기로 몇 개월 전에 복귀를 했었죠. 네. 네. 그 다음에 도니엘 말렌. 말렌. 말렌이 아스날 출신인가요? 네, 아스날 네. 출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벨링엄 멀티골. 벨링엄 멀티골. 사실- 벨링엄 하나는 제가 골 장면만 봤었는데 하나는 좀 운 좋게 들어갔어요. 골대 맞고 뒤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벨링엄이 또 올해 유력한 골든보이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벨링엄이랑 그 세레머니 할 때 아데미랑 사이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곧 떠날 텐데 한 명이. 네. 아. 왜요? 뭐예요? 왜요? 마음이 아프다. 제가 이제 공감하면서까지 축구를 보나요? 네. 벨링엄에 제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왜죠? 친구잖아요. 전 공감이 안 되는데. 그 너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게 맞나요? 그 혹시 페드리한테 공감 되시나요? 전혀 안 됩니다. 동감인데. 네. 이렇게 분데스리가 이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1위 나폴리. 일단 박수부터 칠까요? 나폴리가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또 확정을 지었죠. 일단은 우디네스에게 1대1. 이 경기가 이제 확정 경기였고, 그 다음이 이제 피오렌티나전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홈 경기여서 이제 조금 성대하게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폴리가 뭐 초반에 되게 무패 많이 달리고, 이제 뭐 유일한 무패 팀이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래도 우승은 힘들 것이다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뭐 사실 유벤투스 징계도 있었고, 뭐 AC 밀란 인테르도 엎치락엎치락하면서 2, 3위 유지했었고, 그래서 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은 살짝 리그 흐름이 또 안 좋고 챔스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조금 안 좋았었는데 결국은 일단 우승 차지했다. 그래서 김민재는 한 시즌 만에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 가자마자 바로 커리어 정리. 스쿠데토. 네, 거기다가 이제 거의 탑급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 뭐 올해의 수비수 수상도 좀 유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손흥민 선수가 조금 팀 커리어가. 네, 뭐 득점왕도 하고 했지만 팀 커리어가 좀 아쉬운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또 오영규 선수도 네, 그 얘기를 네, 셀틱이 또 확정을 2년 연속 우승이라고 네. 들었는데, 그래서 또 조기에 확정을 지으면서 더욱더 손흥민 선수의 좀 팀 커리어가 아쉬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세리에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사실 여기는 1위 싸움보다는 챔스 싸움이 조금 더 박터지는 팀이기 때문에, 요즘 뭐 리그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에 얘기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제 메인 DC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갑니다. 1위 맨체스터 시티 34경기 82점이고요. 웨스트햄 3대0, 리스 2대1로 잡으면서 가볍게 2연승으로 계속해서 이제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중에 보신 분들 있나요? 잘해요. 봤나요? 네. 정말 잘해요. 무슨 경기 봤죠? 2경기 다 봤습니다. 네. 시간대가 좀 아스날 전이었나 보죠? 네. 네. 미끄러질 것 같나요? 아니요. 그냥 쭉 전승할 거다? 그리고 일정 자체가 너무 쉬워요. 약팀 홈 경기가 일단 많습니다. 맨시티 홈에서 약팀을 만나는 경기. 그리고 이제 홀란드가 또 35골 기록하면서 시어러의 기록을 깬 경기수 상관없이 PL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0골 얘기 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골 넘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이제 항상 이 질문 나올 때마다 말하는 거죠. 40골 못한다. 3주째 같은 질문인데 같이 못한다? 계속? 38 아니면 39골에서 멈춘다. 저도 사실 40골은 힘들 것 같아요. 네. 난 한다요. 저도 한다. 그죠? 네. 하죠. 4경기 5골? 이 새끼는 할 수 있다. 얘가 사람입니까? 그쵸.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맨시티도 뭐 접전일 때 계속 우승했으니까 맨시티도 우승할 거고, 홀란드도 40골 무조건 채운다. 이거는 이제 상대도 약팀이긴 하지만 뭐 홀란드 득점력이 뭐 강팀 약팀 딱히 가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무난하게 채울 거라고 봐요. 저는 약간 득점 말고도 느끼는 건데, 시즌 초반만 해도 골 넣는 것만 잘하고 경기 영향력이 적다라는 평가도 받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경기 내에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많이 배웠어요. 늘었어, 축구가. 팬 밑에서 축구가 늘었다. 네, 그래서 뭐 킬패스도 요즘 잘하고, 네. 되게 좀 움직임 자체도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펩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다음 시즌에서 무서워질 것이다.
네,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제가 잠깐 뭐 대본은 없지만 좀 짚어볼 텐데 이번 주에 또 이제 챔스 4강이 펼쳐집니다. 맨시티와 레알. 그래서 이 얘기도 잠깐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2위 아스날 35경기 한 경기 더 치렀지만 81점 1점 차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스날 첼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3대1로 아스날이 이겼습니다. 네. 아스날이 먼저 3골을 넣고 이제 지능이 딸리는 마두에케가 결국은 이제 1대1 찬스를 잘 살려내면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외곽으로 2골 그리고 제주스에 한 골이 있었고요. 이 경기 일단 아스날 팬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경기들과 비슷했지만 다른 점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첼시입니다. 뭐죠? 상대가 첼시다. 상대가 첼시. 상대가 첼시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리버풀, 웨스트햄, 소튼 다 비겼죠. 네, 비겼는데 비기는 과정이 이기고 있을 때 못해갖고 비겼거든요. 점수를 벌린 상태에서 우리가 못 지켰다. 네. 하지만 첼시다. 점수를 벌렸지만 전반에 3대 0이었죠. 그죠? 그쵸. 후반에 밀리긴 밀렸어요, 확실히. 네. 하지만 첼시다. 지키는 게 성공했다. 지키는 걸 성공한 게 지킬 게 아니라 없었다? 네, 지킬 게 없었다. 아, 너무 못한다, 첼시가. 아쉽게 강등은 방어했지만 정말 아쉽죠. 네, 잔류확정이죠. 너무 아쉬운데. 자, 그러면 이제 진보 첼시 팬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오늘 또 셔츠도 파란색이네요. 네. 리얼블루. 네, 역시 리얼블루. 여기 또 리얼블루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네. 저 나폴리 팬인데요. 그런가요? 아니 상암 가서 저 머리를 했다니까요. 자기 그랑블루라고. 아니 제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아니, 어쩔 수 없어. 근데 전북이랑 상관없잖아요. 아니 상암에서 그랑블루를. 그러면 안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첼시 팬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사실 이 경기를 안 봤는데 요즘 경기 안 보나요? 첼시 팬 이게 경기 안 보. 새벽 4시 경기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 경기 질 줄 알았습니다. 딱 기대하지 않았어요. 신기했던 거는 골을 넣었다는 거. 마두에케가 넣었다는 그 마두에케가. 그 마두에케가 그 첼시가. 그 첼시가. 왜냐면 골을 계속 못 넣고 있었는데 골을 넣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뭐 경기 내용은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그냥 무난하게 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졌다. 무난하게. 뭐 램파드 감독도 딱히 전술이 있는 감독도 아니고 뭐 선수들 상태도 지금 별로 안 좋고. 그럼 언제 좋아지나요? 그 상태는? 다음 시즌 좋아지는지 확인을 해야죠. 장난 못해. 이게 컨디션 문제인지 멘탈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인 약간 종합병원에 이제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이제 차례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 코바치치가 좀 설렁설렁 뛴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바치치 이적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나. 지켜야 된다. 왜냐면 부상이 좀 작고 요즘 기복이 심해지긴 했지만 이 정도 선수를 과연 데려올 수 있는가 하면 거기서 또 의문이 따르거든요. 뭐 라이스를 지금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스. 그리고 뭐 데려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쌀 것도 아니고. 있는 선수를 일단은 지키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지 않나요, 중원이? 갤러건 팔리나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사나요 누가? 전북현대. 펠리스가 사지 않을까요? 펠리스가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운트 리버풀. 마운트 아스날입니다. 마운트 리버풀 기사 다시 나고 있습니다. 아스날도 납니다. 유력 기자인 도메이킹. 아스날은 뭐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마운트가는? 있으면 좋죠. 잘생겼잖아요. 에? 잘생겼잖아요. 잉글랜드 사람. 잉글랜드 사람이다. 리버풀은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저는 클럽이 잘 쓸 거라 생각합니다. 마운트가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 못하지만. 네. 보여줬던 게 있어. 마운트가 그 이제 보여줬던 은사 밑에서도 지금 다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저는 마운트가 그래도 클럽 밑이라면 그래도 쓸모가 있다. 왜냐면 보여준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첼시만 빠이빠이다. 지금 계속 이적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재계약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상충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대0으로 뉴캐슬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려했던 뉴캐슬 경기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깔끔하게 잡아갖고 뭐 좋습니다. 저도 경기 봤었는데 느낀 거는 뉴캐슬 이렇게 너무 거치다. 많이 다칠 뻔했어요. 그리고 심판은 경고를 너무 안 주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원래 잉글랜드 심판이 잉글랜드기 때문에. 부상 없어서 다행이다. 우승 가능한가요?
미쳤냐. 아니 뭐 맨시티가 미끄러질 수도 있죠. 갑자기 또 명장병 걸려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죠. 램파드가 선수를 쪄도 힘듭니다. 아 램파드 선수를 뛰어도 힘들다. 두 게임을 미끄러져야 되기 때문에 맨시티가 아. 그건 힘들어 보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챔스권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2위는 확정이죠. 네. 네, 확정입니다. 네. 2위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실 시즌 초 기대보다 잘 나온 거 아닌가요? 거의 이제 유로파가 목표였죠. 유로파 목표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4등이 목표긴 했는데요. 네. 뭐, 꽤 잘했다. 우승 레이스도 참여했었고 그죠. 꽤 오랫동안. 꽤 오래 1등이었죠. 네. 뭐 저는 아직까지 가능하다. 아. 사실적으로는 언제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란드 40골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맨시티라고 봅니다. 그런 소리예요. 놀리는 건가요? 뭐 이렇게 2위 아스날까지 받고 그 아스날에게 진 3위가 바로 뉴캐슬입니다. 34경기 65점. 이제 맨유팬 두 분이 계시는데 4위 맨유로 넘어가겠습니다. 34경기 63점이고요. 브라이튼에게 1대0으로 졌고 웨스트햄에게 1대0으로 졌습니다. 이제 민재부터 먼저 생각 얘기해볼까요? 아까 저랑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의적질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브라이트는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흐름이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 봤는데 미토마가 개 잘해요. 진짜 미토마한테 저는 진짜 제일 잘해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미토마가 너무 잘했고 맨유는 일단 수비 뭐죠? 수비 생각하면 흥분되나요? 수비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키퍼도 데야가 잘할 때랑 못할 때가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키퍼랑 센터백은 꼭 데려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운도 안 좋은 게 있었지만 골결 이슈가 좀 있다. 그래서 확실한 톱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 웨햄은 웨햄 거 보면 그냥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냥 이거 이러다가 챔스도 못 나가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리버풀이 지금 6연승 네. 이건데 리그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3승은 해야지 4등은 될 것 같은데 3승을 해야 이제 맨유가 4등이 확정이고 3승을 리버풀이 전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3승을 못한다면 리버풀 4등이 됐어요. 골득실도 유리해서. 전 리버풀 전승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승 해야 된다. 바랄 리산드로 없으니까 그냥 단체로 다시 북서부 개강신 팀이 된 것 같아요. 좀 속상합니다. 정용 형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사실 그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초반에 찬스들을 좀 못 살렸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말하셨던 뭐 골결 문제? 그리고 일단은 근데 남은 일정이 첼시 뭐 이런 약간 약팀 울버햄튼 이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무난히 갈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FA컵 결승이기 때문에 맨시티전. 네, 그때까지 아마 바란이 복귀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우승컵 하나는 따야 되지 않을까. 역시 전형적인 그 웨스트햄 되겠습니까? 그 웨스트햄전에서는 또 이제 대야의 치명적인 거의 그 피광 통키를 시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야 대체제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체제는 지금은 없죠. 근데 대야가 이때까지 해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버리기는 좀 약간 아쉽긴 팔 수는 없어요. 네, 팔 수는 그럼 FA? 그런 뜻이었군요. FA면 더 좀. 맨유에서 은퇴는 했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의외인데 제가 만약에 저희 팀에 그런 선수 있었으면 당장 나가나. 있었잖아요. 미뇰렛. 카리우스. 아니 그러니까 대야 근데 잘해준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 대야는 약간 낭만으로 낭만. 근데 주급이 너무 높아요. 그거는 주급을 줄인다면 남아도 된다. 안 줄여도 남아도 된다. 돈 많으면. 일단 조금은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실수를 한 거니까 그래도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딘 앤더슨이 임대죠 지금? 완전 이적인가요? 근데 아직은 임대인 걸로. 걔는 딱히 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부상이라서 또 장기 부상 끊고 경기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허벅지 수술. 또 이제 맨유가 또 최근에 인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해결되냐에 따라서 조금 또 영입 기조라던가 이런 게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좀 요 얘기를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맨유 맨시티 FA컵 결승 어떻게 보시나요?
뭘 봐요? 맨시티 우승.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몇 점 차? 몇 점 차요? 네. 저는 조금 크게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크면 얼마나 크죠? 3개. 3개? 네. 3점 차 이상? 네. 지난번처럼 6대3. 오, 그건 좀 못 봐죠. 민재는 4대1. 어떻게 보죠? 경기를 볼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어차피 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기려면 시작하자마자 홀란드를 담그고 시작해야 됩니다. 승훈이 형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무난하게 맨시티가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단판이라 모른다곤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 전력을 봤을 땐 좀 알지 않나. 정영님은 근데 또 명장병이 걸릴 수가 있기 명장병. 그리고 또 챔스도 또 같이 어쨌든 있잖아요. 만약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근데 FA컵 결승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 요것도 좀 사실 상상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또 은근 욕심내가지고 네. 컵 같은 걸. 트랩을 하고 싶겠죠. 2군이 더 세지 않을까? 시티 2군이. 훌리안만 넣어도 풀바레즈가 베오르스트보다 잘하잖아요. 그거 맞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 승현이도 네. 맨시티 선 저 2대0. 2대0. 2대0이면 나쁘지 않아요. 선방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맨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5위 리버풀입니다. 35승 62점. 4위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는데 승점은 1점 뒤쳐져 있습니다. 풀럼과 브렌트포드를 각각 1대0 살라의 골로 잡았고요. 두 경기 그리고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각각 경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풀럼전은 그 PK 골로 이긴 거거든요. 전반에 PK가 나왔는데 살라가 최근에 2경기인가 3경기 연속으로 놓쳤어요. 페널티킥을. 그래서 저는 사실 파비뉴가 차기를 살짝 바라기도 했는데 파비뉴가 워낙 잘 차기 때문에 근데 살라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살라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뭐 별 이변 없이 이겼다. 그리고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살라가 골을 넣었는데 뭐 경기 쪽으로 하면은 별로 없고 이제 기록은 이날 골로 이제 제라드랑 골수가 같습니다. 리버풀에서 나온. 그리고 역시 아놀드가 잘한다. 아놀드가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제2 전성기. 네. 이 지표로 보면 4월 9일 이후로만 잘라보면 프리미어 리그 안에서 도움도 1위, 기회 창출 1위, 그리고 공격적 패스 1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PL 전체에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제가 이번 시즌에 그 아놀드 유니폼 샀었거든요. 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있나요? 어쨌든 잘해서 기분 좋다. 토템. 네. 네. 그거랑 이제 챔스 진출은 아까 말했다시피 맨유가 3승만 하면 이미 날아가는 거고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팬카페에서는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일단 3경기 3승을 무조건 해야 되고 맨유가 미끄러져 줄까요? 2경기를? 아니, 저는 그려지는 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 어딥니까, 맨유? 풀럼인가요? 첼시 풀럼. 아닌가요? 첼시가 37라운드, 풀럼이 37라운드 첼시전에 무조건 비깁니다. 근데 맨유가 사실 비기게 되면 그것도 이제 승점 드랍 2점씩을 드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드랍 비길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기는 거 상관없이 3승 1패를 해도 맨유가 올라가요. 2승 2무면 못 올라갈 수도 있는 못 거죠. 올라가죠. 2승 다 2무면 이긴다는 데 2승 2무면 리버풀이 아마 그래서 남은 경기 3승은 가능할 것 같다. 리버풀. 남은 경기 3승은 이제 레스터, 아스톤빌라, 소튼이에요. 합니다. 근데 좀 쉽지 않은데요? 빌라가 쉽지 않죠. 빌라가 조금 까다로운데 네. 빌라가 안필드라서. 소튼은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것이다. 확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5위 리버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6위 토트넘. 35경기 57점 이겼습니다. 경찰 축구였나요 이건? 아니었죠? 검거 성공했나요? 경찰이 아니죠. 뭐 쫓아가는 게 네, 아니었으니까. 쫓아가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산뜻한 산책 축구에서 이제 팰리스 1대0으로 잡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뭐 지고 뭐 실점해서 뭐 얻어맞고 이러다가 토트넘이 이기면서 어쨌든 뭐 메이슨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메이슨 저도 남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메이슨으로? 메이슨으로 다음 시즌. 그럼 이제 경찰 축구를 한 시즌 내내. 네, 재밌잖아. 토트넘 경기 재밌지 않아요? 재밌긴 재밌죠. 최근 몇 경기 골도 많이 터져. 전반에 우르르 무너져.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재정비 되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렵게 넣고 쉽게 먹혀주는 팀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트넘도 이제 유로파 티켓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브라이튼이 쫓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7위 브라이튼이 32경기 55점 3경기를 덜 치렀는데 토트넘보다 2점밖에 뒤쳐져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최근 맨유도 잡았고 그래서
브라이튼에 쫓아오는 게 좀 무서울 것이라고 보이고, 이제 파리 빌라는 맨유한테 흐름이 끊겼었죠. 맨유에게 지면서. 그래서 35경기 54점으로 파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위 브렌트포드 35경기 50점, 10위 풀럼 34경기 45점, 그리고 더보기 리그에 1등. 다다라서야 첼시가 보입니다. 11위 34경기 42점. 그래서 12위는 탈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잔류를 확정을 짓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본머스를 3대1로 네, 비냐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 갤러거, 바디아실, 주앙 펠릭스가 각각 1점씩을 넣어주면서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승훈이 형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최근 공식 경기 6연패 중이었고 이제 9경기에서 2무 7패였는데 이제 본머스가 리그 실점 2인 걸 감안해도 이제 사실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경기 결과는 잘 가져왔다. 그리고 전에도 이제 계속 찰로바 말고 바디아실 쓰라고 했는데 이제 바디아실 확실히 수비도 괜찮고 이날 골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포파나가 부상 예방 차원에서 빠졌는데 이제 포파나가 부상이 잦은 걸 감안하면 바디아실을 확실한 주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찰로바가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에 나왔는데 측면에 나오니까 확실히 덜 못했습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이제 여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커버할 공간이 적어서 못했다. 뭐 뒤에 티아고 실바랑 바디아실이 있으니까 조금 걔네들이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닌 게 수비적으로도 이제 전반 4분 만에 미끄러지면서 실점 위기 내주고 공격할 때도 움직임이 안 좋아서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찰로바가요? 그쵸. 근데 또 이날 치렐이 또 다쳐가지고 이제 아스피가 왼쪽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땐 찰로바를 이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쓰고 이제 여름에 내보내야 되지 않나. 찰로바도 파나요? 찰로바는 무조건 팔아요. 그리고 캉테는 이제 오른쪽 박스 투 박스로 나왔는데 뭐 역시 잘한다. 90분에 좀 관리 차원에서 빼줬는데 뭐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두에키가 좀 기회를 몰아받았는데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루카스 모우라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개인 기량은 괜찮은데 이제 전에도 말했듯이 동료 활용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다. 그렇죠. 이제 물론 찰로바가 별 도움이 안 된 걸 감안하더라도 캉테가 잘 도와줬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은 유망주니까 뭐 조금 부족한 걸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증명을 해야죠.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왼쪽에 나온 무드링은 진짜 답답했습니다. 이제 교체로 나오면 잘하는데 선발로는 계속 못하더라고요. 걔 교체로 쓰나요? 1억짜리인데? 이제 교체로 나올 때는 계속 잘합니다. 막 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드리블 잘하고 찬스 메이킹 하는데 선발로 나올 때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걔는 하는 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임대를 보내도 할 말이 없다. 임대를? 어디로 보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겠지만 일단 하는 것만 봤을 때는 진짜 임대 보내도 할 말이 없다. 샤르타를. 아사노가 다쳤잖아요. 네? 아사노가 다쳤잖아요. 저희 직관 가서. 글로 와라. 아마노.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마두에케, 무드릭 다 8년 계약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임대를 보내면 좋겠지만 뭐 현실은 써야 되는. 그리고 갤러거는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뭐 전에도 말했듯이 여전히 멍청하다. 활동량이 많긴 한데 이제 강아지만 마냥 강아지처럼 공만 보면 뛰어다녀요. 이게 압박을 하더라도 이제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무드릭도 포지션이 애매하고 갤러거는 계속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조가 뒤에서 정말 고생을 하더라고요. 개장수 같아. 그만 뛰라. 이제 지난주에 승훈이 형이 했던 코멘트가 기억에 남는 게 잘생기고 착하고 많이 뛰는 성실한 친구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튀어나가는 성향 때문에 이제 삼선이 안 돼서 막투박으로 쓰는 건데 거기서도 튀어나가고 그렇다고 2선도 안 되는 게 활동량이랑 킥량 말고는 뭐 공격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얘도 좀 한계를 많이 벌써 드러내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베르츠는 중국 가라. 중국 가라고요? 오스카인가요? 이제 오스카가 이제 그때 폼이 날아갔는데도 중국이 이제 6천만 유로에 사줬거든요. 그때처럼 그냥 돈 많이 주는데 가라. 이제 뭐 독일 가서 부활을 하든 아니면 중국 갔다가 오스카처럼 뭐 국대 커리어 끝나든 그거는 알 바 아니고 그냥 돈만 많이 주고 떠나라. 사우디 카타르 와야 그렇죠. 돈만 많이 주면 어디든 판다. 분리가. 네. 첼시 얘기까지 들어봤고 12위 크펠 35경기 40점 13위 울브스 40점, 14위 본머스 39점으로 현재 이렇게 PL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코너 마치기 전에 네. 저 이 얘기 한 번만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뭐죠? 이번 주 챔스. 그래서 이제 4강 예측을 조금 미리 해보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맨시티 레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진출한다? 맨시티. 시티. 승훈 형님은요? 저도 맨시티요. 전 레알 하겠습니다. 아, 레알. 오. 저도 맨시티입니다. 시티가 정배죠. 아, 저 시티가 정배입니다. 저도 이번 시즌 무조건 시티가 올라간다고 보는 게 이제 안첼로티가 이제 문장이다, 챔스에 강하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그 운을 작년에 썼다고 봅니다. 아. 작년에 운 써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번 시즌은 이제 쌓아놓은 운이 없다. 운 다 써서 이제 이번 시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펩한테 많이 우려한 게 이제 명장병인데 명장병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크다. 그렇죠. 게다가 작년에도 명장병은 없었어요. 명장병 네, 없어요. 그죠. 운이 안 좋아서 네. 안 좋아서 떨어진 거지. 이번 시즌은 그 운을 땡겨왔다. 그래서 무난하게 맨시티. 근데 승현이는 레알을 뽑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모든 게 다 맨시티가 유리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레알은 그 밀리탕도 못 나와요. 지금. 그렇죠. 근데 시티는 전력 요소도 아예 없죠. 그리고 시티 지금 리그에서 잘 나가야지. FA컵 살아야지 트래블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꼭 이럴 때 한 번씩 지기 마련. 트래블이 정말 쉬운 게 아니다. 김치국 마시다가 미넨처럼. 떨어질 수 있다. 큰 논리는 없네요. 그냥 경향성 아닌가요? 아니, 경향성도 아니고요. 전에부터 이제 뭐 벤피카가 네. 많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경향 배팅을 잡고. 그리고 정배는 재미없잖아요. 재미 배팅. 저 AC 밀란처럼. 그쵸. 네. 아니, 저는 진짜 레알이 올라갈 것 같은데. 레알이 유독 챔스에서 잘해요. 저는 이게 선수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챔스는 우리 거. 챔스는 우리 거라는 마음가짐. 경기력 안 좋을 때도 레알은 챔스에서 꾸역꾸역 이겼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정도다. 사실 모드리치나 크로스 뛰는 거 보면 약간 표정에서도 그게 보이긴 해요. 이거 우리 무대다. 우리 많이 해봤다. 그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역배 굉장히 매니아고 굉장히 역배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 레알이 리그에서 약팀한테 좀 속절없이 털리고 이제 또 지로원쇼에 4골을 먹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이번 시즌 레알은 단단함이라는 게 사라졌다. 그리고 응집력 있는 레알만의 또 독특한 축구가 있어요. 뭔가 전술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공을 잘 돌리고 알아서 침투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응집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좀 벤제마의 폼도 지난 시즌만치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맨시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밀라노 더비죠. AC 밀란과 인테르. 요거는 좀 전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나우 형부터 하시죠. 저는 밀란이 무조건 이겼다. AC 밀란. 네. 이유는? 그냥 압도적이다. 경기력이며 퀄리티며. 민재는 어떻게? 저도 밀란. 밀란. 인테르는 4위 지키기가 나쁠 수도 있어요. 경쟁 중 아닌가요? 근데 같이? 그죠? 경쟁 중인데 그래도 밀란이 어쨌든 나폴리도 잡고 올라왔고 요새 폼도 밀란 선수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인터밀란도 뭐 있지만 인터밀란은 4위권 지키는 게 좀 더 급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원래는 4위권 싸움을 좀 쉬울 수도 있었는데 인테르도 이제 그렇죠. 유벤투스가 갑자기 난입을 하는 바람에 하나씩 밀리면서 좀 어려워지게 됐죠. 부활했죠. 네, 승훈이 형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비슷하게 밀란이요. 왜냐면 테오랑 레앙 못 맞는다. 이거 제가 들었던 얘기 같은데 많이 들었는데 이거. 네, 막드래요 다. 네, 테오랑 그냥 못 막는다. 뭐 지난번에 나폴리 만났을 때도 그렇고 요즘 하는 게 워낙 잘해가지고 솔직히 첼시랑 밀란이 만났을 때 어떻게 막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이번에 테오랑 레앙은 그래도 하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테오랑 거품론 줄 알았어. 네. 이제는 의견에 반대 하지만 네. 상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인테르는 느리잖아요. 네. 됩니다. 되나요? 인테르 상대로는 됩니다. 정영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인테르가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해요. 인테르. 지금은 인테르 그 리그에서 아마 5연승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되게 흐름도 좋고 일단 선수층이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인테르가요? 네. 그리고 루카쿠가 뭔가 해줄 것 같아. 드디어 그런 약간 느낌이 듭니다. 승현이는 어디죠? 저는 AC 밀란. 이번엔 역배 안 하네요? 역배 저는 사실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반반이긴 하죠. 반반이라 생각하는데 왜 AC 밀란 골랐냐면 제가 반대쪽에서 레알 골랐잖아요. 그냥 레알이랑 AC 밀란 경기하는 거 보고 싶어서. 클래식 시리즈 네. 느낌으로. 낭만인데. 최다 우승 1, 2위니까. 밀란이 이제 결승 한번 밟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요즘 근거가 없는 그 예측을 좀 자주 하네요. 네.
감정의 변화가 있나요? 감정의 변화는 없고 네. 그냥 보고 싶은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네요. 네. 저는 인텔입니다. 제가 이제 뭐 주변 지인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챔스 인텔가 먹는다. 근데 이런 예상도 준석이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인텔 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인텔은 축구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예선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죠. 인텔은 축구 못한다. 근데 저는 이 정도 무대까지 오고 사실 밀란이 압도적 강팀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레알이나 맨시티나 바이언이나 뭐 아니면은 뭐 리버풀 정도만 왔어도 전 사실 인텔가 쉽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밀란 자체가 공격이 좀 애매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나폴리는 잡을 수 있을 공격진이라고 봤는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재 실수하고 이제 뭐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이 사라지면서 라인을 높이는 나폴리한테는 쉬울 수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인테르가 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밀란이 그 느린 그리고 사실 인테르가 풀백은 올라가도 센터백들은 굉장히 조금 저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움직일 때도 저는 굉장히 잘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무딘 칼로 뚫기 쉽지 않다. 근데 인테르 공격진 개개인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라우타로도 그렇고 루카쿠도 그렇고 사실 이름값만 보고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득점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밀란은 쉽게 잡을 것 같다. 저는 3점 차 이상 봅니다. 합산? 네, 합산 3점 차 이상. 그렇게 보고 이제 저는 인테르를 우승으로 꼽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왠지 반대편에서 압도적인 올라온 팀이 레알이든 맨시티든 압도적 축구하다가 한 방 얻어맞고 그 특유의 이제 인테르 센터백들 즐긴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못 뚫다가 지고 이제 우승 못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만 우승 누가 할 것 같다 살짝만 뽑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시티. 민재는요? 저 낭만 AC입니다. AC 밀란. 저도 낭만으로 한번 밀란 해보겠습니다. 승훈이 형에게 낭만도 있었나요? 없죠. 네. 정효 형님은? 저는 객관적으로 맨시티. 승현이? 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네, 다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을지 한번 나중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코너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 이적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시즌이 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5월쯤 되니까 슬슬 이적설 또 확정되는 것들이 몇 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임스 밀러. 네. 리버풀에서 브라이튼으로 확정이죠? 네, 거의 확정이죠. 네. 히어리고. 네, 히어리가 떴기 때문에 FA 계약 2024년까지. 사실 이제 밀러가 몸도 좋고 자기 관리도 좀 잘하고 이제 뭐 쉴 때 유스 경기 보러 다니고.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밀러가 떠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밀러는 진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다. 왜냐면 진짜 땜빵 여기저기 포지션이 다 돼요. 사실 중미부터 수비까지 다 뛸 수 있죠. 그렇죠. 리머도 실제로 되고 자리 그 리버풀에서도 자리 빌 때마다 라이트백도 나왔고. 그죠. 왼쪽 풀백도 나와서. 그죠. 중미, 수미도 나오고 사실 공격수도 뛰어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선수 하나 있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된다. 벤치 멤버에서.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진짜 올해 들어서 특히 기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확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나이를 속일 순 없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튼으로 가게 되는데 랄라나가 지금 브라이튼에서 플레잉 코치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행복하게 축구했으면 좋겠다. 이제 또 굉장히 교우 관계를 중시하시네. 네, 그쵸. 벨링엄과 아데미. 공감 전문가 송승현 씨. 네. 그리고 밀러가 계속 PL에서만 있었잖아요. 네. 리즈에서 데뷔해서.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PL인 것도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나요? 왜요? 그냥 계속 같은 리그 뛰는 게 멋있지 않나요? 요즘 근거가 없어요, 얘가. 소통 강사 이런 거 하시고 준비하시군요. 네. 그러니까 밀러가 사실 이제 맨시티에서 조금 잘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리버풀로 갔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이 한창 암흑기 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밥이었던 선수 밀러, 그다음에 로브렌이 좀 로든든이나 안 좋은 별명도 있었지만 저는 꽤 잘했다고 보거든요. 별명은 로든든인데 안 좋은 별명. 근데 그래도 저는 꽤 국밥이었다고 봅니다. 반다이크 오기 전까지.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로브렌은 정말 국밥 같은데. 정말 진짜 예상을 할 수 없는 수비수였죠. 네. 뭐 어떤 국밥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든든할 수도 있고 정말 말아먹을 음식점 수도 같은 데 있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거나 이런 메뉴. 그런 느낌. 오늘의 메뉴. 네. 네. 오이핫도그 같은. 네, 이렇게 해서 거의 확정된 건 하나 정도고, 이제 루머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파리에서 바르사로 메시 링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사우디로 이제 무단 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네. 이제 2주 출전 징계를 먹었고 이제 메시가 영상을 찍어서 사과 가문을 올렸었습니다. 사실 뭐 많은 팬들 다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가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이제 라리가에서 워낙에 딴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주인가 3주 전 방송에서 8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확률이 좀 줄었습니다. 몇 프로? 저는 50 언더라고 봅니다.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오히려 진짜 뜬금없이 미국 갈 수도 있다. 미국.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판매를 원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네. 판매가 하나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를 영입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이제 테바스라는 도라이 회장의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것도 이제 메시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계약 조건을 메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뭐 계약 조건 자체도 뭐 아직 뭐 청사진이 안 나오긴 했지만 네. 이렇게 계속 흐지부지 되다가 메시 그냥 진짜 미국 가서 마지막 행복 축구하고 은퇴하는 게 아닌가. 사우디행의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사우디는 안 갈 것 같은데. 안 어울려. 왠지 안 어울리는데 돈을 하도 많이 준다 해서. 근데 메시가 돈 보고 가는 선수가 아닌 게 바르셀로나 올 때도 3분의 1 줄이고 오겠다. 그건- 반 줄이고 오겠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마 미국으로 가는 게 조금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제는. 그래서 저는 파리는 떠날 것 같은데 네. 바르셀로나로 오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과하는 영상 봤는데 그게 너무 전 딥페이크처럼 보여가지고. 요즘 되게 특이한 포인트를 잘 짚네요. 네. 소통 강사. 딥페이크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진짠가? 그러니까 약간 화질도 좀 그렇고. 네. 그 되게 이상해요 영상. 저 처음에 보고 광고 영상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과하는 거죠. 아, 내용이 들리나요? 스페인어 아니었나요? 다 그것도 듣고. 번역기를 봤죠. 아, 그래도 들어요? 들으시지 않을까요? 승수 형 뭐 다 하나요? 네, 다 할 줄 압니다. 브라질이 원픽이니까. 네. 네, 이렇게 메시 링크 짚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또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감자머리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폴리에서 맨유, 파리, 맨시티. 그 다음에 뭐 리버풀 링크도 좀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맨유 링크가 제일 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아웃도 있고. 해서, 맨유 팬들은 김민재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오면 너무 좋은데, 저 아예 그냥 이적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시멘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 나폴리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가? 흑기차도 솔직히 안 나갈 것 같고. 흑기차는 재계약 얘기가 좀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워낙에 크비찬 계약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지 않을까. 맨시티는 김민재가 필요할까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라포르트 내보내면. 라포르트 그죠. 라포르트가 나가면 필요할 수 있죠. 네. 지금 제 생각엔 맨시티는 김민재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진짜 맨유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맞아요. 진짜 린델로프랑 메가이어는 못 쓰겠어. 워낙에 이제 바란이 인저리 프론이고 리산드로도 장기 부상으로 뭐 빈다던가 아니면 뭐 높이 경쟁 같은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맨유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맨유 가면 나폴리급의 주전 보장은 힘들 것 같다. 리산드로와 바란이 모두 건강하다면 쉽지 않지 않을까. 정용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근데 제일 여기서 가능성 있는 건 맨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맨시티는 일단 수비 자원이 일단 많고 그리고 PSG는 솔직히 이탈리아 리그에서 프랑스 리그로 가는 건 좀 레벨이 다운되고 맨유가 그나마 가능성 있는데 일단은 맥과이어는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일단 쇼를 계속 그 센터백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김민재가 확실히 주전은 보장 못하지만 바란이 일단 잔부상이 많아가지고 영입한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맥과이어 살 팀 있나요? 그게 문제죠. 누가 사실? 레스터 시티가 수원 삼성도 해줘요. 수원 삼성도. 저는 맨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떠난다면 나폴리는. 왜냐면 맨시티는 패배 축구도 그렇고 저는 적응하는데 시간도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배워야 될 게 많다. 둘 다 맨체스터 아닌가요? 일단 각오 생각하는 거죠. 맨체스터의 각오. 그리고 맨유는 챔스를 나간다는 가정하에 못 가요? 이번에 FA컵도 결승까지 갔고
테나가 그 컵 같은 것도 안 버리는 거 보면 시즌에 치를 경기 수가 많은데 저는 김민재가 리산드로랑 같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바란이랑도 같이 뛰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뭐 1, 2, 3 옵션에 구별 없이 저는 주전급을 3명을 둘 수 있다. 맨유는. 근데 김민재 맥과이어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되나요? 김민재 메가이요? 돈 막 써야 돼. 김민재가 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김민재 다쳐요, 그러면. 그래서 김민재 린델로프까지도 가능하다. 그럼 린델로프가 중간에 다쳐서 나가요. 그러고 맥과이어가 네, 그래서 김민재 링크는 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네, 감자머리 김민재.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미토마도 링크가 나고 있어요. 이제 우찬혁이 원픽이죠. 그죠. 네, 넥서스만큼 빠른 미토마. 이제 우찬혁 자국 선수. 이제 미토마가 아스날 뉴캐슬과 링크가 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스날로 가면 잘할 것 같나요? 잘은 할 텐데 굳이? 마르티네가 있는데. 아니, 토미어스랑 이제 제페니스 커넥션. 토미아스를 보내줘. 토미어스를 보내나요? 브라이튼으로요? 네. 서브팀? 수업. 수업인가요? 네. 가치가 맞나요, 그게? 몰라요. 아. 사실 미토마는 필요가 없습니다. 트로사가 있다. 그러니까 미토마 30밀 이렇게 해줄 거 아니면 필요가 없어. 30mm면 사나요? 사죠. 미토마 근데 엄청 비싸진 않을걸요? 이번에 팔려도? 50밀 이렇게 부를 텐데요. 그쵸. 뭐 관계자인가요? 네. 뉴캐슬로 가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하죠.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시즌 한 초반 3분의 1까지 가봤는데 그때까지 잘한다? 그럼 저는 PL에서 통하는 선수로 생각하고 아니면 한 시즌 반짝일 수도 있다. 근데 잘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뉴캐슬 가도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양쪽으로 뭐 생막시맹 미토마. 파괴적이겠네. 네. 승훈이 형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사실 가능성만 보면 아스날보다는 뉴캐슬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아스날은 뭐 오면 좋긴 한데 또 가격이 비쌀 테고 그리고 주전이 있는데 굳이 사야 되나 싶은데 뭐 뉴캐슬은 앤서니 고든이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생막시맹도 좀 부상이 작고 뉴캐슬이 게다가 이제 또 여름에 또 보강을 할 거니까 미토마를 한번 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돈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고점 기준 미토마 대 손흥민 말이 됩니까? 뭐예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미토마도 뜨거운 감자다. 자, 그 다음에 이 링크는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가치가 없는. 저는 이걸 몇 번 봐갖고 안 와요. 헷갈리는데. 절대 안 와요. 네, 오바메양이 첼시에서 바르셀로나 옵니다. 근데 몇 번째예요 이게? 왔다 갔다. 첼바. 그럼 바첼바죠, 바첼바. 바첼바. 본인은 뭐 나가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나가면 땡큐죠. 왜냐면 주급 지출을 아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바메양이 투엘이 산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언 추천드립니다. 독일 리그 적응 필요 없다. 그렇죠. 도르트문트 뛰어봤으니까. 네. 증명된 작업. 그리고 빠르다. 네, 그리고 빠른가요? 이제 근데 솔직히 지금 빠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본 적이 없어서. 그죠. 본 적이 이번 없죠. 시즌은 워낙 못 나왔고. 네, 그래서 이 링크는 사실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바르셀로나 쪽에서 기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은 더 골머리인 링크가 이제 매니에. 적당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포이스는 이제 말만 계속 번지르르하게 나오고 있고 계속 원하는 건 수비맨이다. 근데 사비가 좀 고집이 세가지고. 그리고 이제 후백 네베스 사비 필요 없다 선언. 그래요? 바르셀 팬들은 그냥 좀 살아. 후백 네베스 잘.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그 사비 피셜 수비를 못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바르셀 팬들은 그런 쪽에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사실 뭐 오바메양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네. 레비가 있는데 굳이 필요하나 싶어요. 그리고 레비도 있고 이제 백업이 뭐 마땅치 않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사실 공격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만스 파티도 남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링크로 넘어가자면 콜로무아니 이제 월드컵에서 에밀리아노에게 그 신들린 슈팅을 막혔던 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전 프리킥을 가운데로 꽂아 넣었던 그 선수.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이언, 맨유, PSG, 레알 마드리드. 이제 그냥 이 팀들의 공통점은 최전방이 약하다. 그렇죠. PSG도 어쨌든 이제 음바페 제외하고는 다 이탈 링크가 나고 있어요. 뭐 네이마르도 뭐 집 앞에서 뭐라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메시는 이미 끝난 것 같고 바이언도 이제 슈퍼모팅. 그렇죠. 슈퍼모팅 하나만 믿고 과연 시즌을 맡길 수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맨유도 베오르스트만 믿고 시즌을 맡길 수는 없겠죠. 맨유가 정말 급하죠. 그리고 레알은 벤제마 대체자로 콜로무아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팀 중에 어울리는 팀이 있을까요, 과연? 사면 죽는 거예요. 사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 패 이런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사실 죽는 콜로무아니가 빠르기도 엄청 빠르고 네.
근데 제가 결정력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툴이 없나요? 툴이 있죠. 오프 더 볼 장점이 있고 일단 아, 전진 드리블도 가능하고 네, 멀티 포지션도 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는데 네. 볼 터치나 볼 소유 능력 그리고 비싼 가격이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냥 그 공 몰고 가는 것 빼고 다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어, 너무 비싸다. 저는 그래도 가더라도 바이언이 제일 확률 높지 않을까. 바이언. 바이언이 제일 잘 써먹을 수 독일 있다. 레이저. 네. 독일 레이저. 양학이 되니까 바이언은. 그리고 사실 브라질이었다. 프랑스가 국가대표에서도 9번 자리를 결국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대로는 경쟁하고 있는 게 원래는 콜로무안이랑 뭐 튀랑 이렇게였는데 둘 다 생각보다 못 큰 것 같아서 아직까지 보기에 프랑스의 스트라이커 자리 누가 될지 기대하나요? 아니 기대가 되지 않는데 공감해줘야죠 이 정도는. 아니 소통감과가 그것도 못합니까? 프랑스는 공감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벨링엄 왜 공감되나요? 벨링엄은 리버풀 올 뻔했잖아요. 아직 모릅니다. 전 뱅리왕 리버풀 간다고 생각해요. 안 산다고 했는데 안 산다 했잖아요. 아니 갑니다. 페라리를 바라면 안 된대요. 아니 4등 합니다 리버풀이 결국. 아니 4등 해도 안 산다니까. 안 산다는 게 이제 뻥카였다? 네. 아, 이렇게 엄마가신다? 네. 이제 정영님이랑 민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링크에 대해서. 전 맨유가 필요한 스트라이커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맨유는 어떤 스트라이커가 필요해요? 무조건 골결. 골결. 골결 원탑. 그러면은 이제, 인케티아 이런 선수요? 그럼 이제 블라우비치. 근데 걔는 요새 너무 그럼 이제 원하는 스트라이커 있을까요? 오시멘을 원하긴 하는데 케인보다 오시면? 케인도 괜찮은데 케인은 이제 어쨌든 리그 적응도 돼 있고 다 좋은데 걔는 토트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팬티까지 토트넘 거 입고 나오는 맞아요 경기 중에. 정영님은? 무한히? 저는 일단은 1옵션은 무조건 케인으로. 케인. 네. 그리고 안 되면 콜로 무한이도 뭐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시면은 일단은 나폴리에서는 안 떠날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바이언 링크도 있기 때문에 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케인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케인 뭐 이적료 지불하고 살 수 있나요? 메뉴? 케인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케인은 그래도 한 1,300억. 1,300억. 네. 나이가 좀 있는데 90밀? 1,300억. 90밀? 아, 그래도 어쨌든 검증이 된 딱 스트라이커니까, 네. 얼마 정도 생각하시죠? 많이 쳐도 1,000억? 많이 쳐도 1,000억. 근데 그 돈에 레비가 안 판다. 안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온다. 120밀은 부를 것 같은데. 1,500억 정도? 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 너무 비싼 돈 주고 데려오기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승현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벨링엄의 링크. 이제 사실 벨링엄이 아스피셜로는 거의 뭐 긴급 속보다 하면서 레알액을 확정 지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팀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 링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을 샀을 시에 벨링엄, 추아메니, 카마빈가, 발베르데라는 거의 이제 유럽 원탑급 중원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로 가더라도 이제 로드리, 베실바, 뭐 귄도안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귄도안, 데브라이너 그리고 벨링엄. 거기에 이제 칼빈 필립스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벨링엄 행선지 어디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최근 기사도 많이 나고 맨시티는 또 아직 비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는 데도 있어요.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레알 가지 않을까요? 어울릴까요, 가면? 일단 필요한 건 일단은 맨시티인 것 같기도 한데, 어울리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자리에든 일단은 벨링엄은 뛸 수 있고, 그리고 뭐, 딱히 막 기복이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니니까. 레알 마드리드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승훈 형님은? 저는 55대 45로 레알로 간다고 봅니다. 아, 근데 이제 맨시티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홀란드를 질러봤잖아요. 그리고 홀란드도 생각보다 좀 싸게 데려왔고 뭐 켈빈 필립스 딱히 안 뛰니까 한번 또 지를 수도 있다. 혹시 모른다. 믿고 쓰는 돌문산. 뭐 귄도안도 그렇고. 그쵸. 근데 그래도 정면은 레알이지 않나. 민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딱 그 정변 레알인데 맨시티 나쁘지 않다. 왜냐면 어쨌든 적배도 나이도 좀 있고 길게 봤을 때 균도안도 나갈 것 같고. 균도안 또 바르셀로나 링크가 또 있기 때문에. 나우 형님은 어떻게 보시죠? 리버풀이 사나요? 네, 삽니다. 얼마에 사나요? 비싸게 사죠. 뭐 1,400억? 120밀. 120밀. 120밀 뭐 꽂히는 게 있나요, 숫자? 110밀 왜 이렇게 좋아요, 아까부터? 그 정도 가격에 딱 형성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저는 사실
갔으면 좋겠는 것도 레알. 그죠? 시티 오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낭만을 찾아서 리버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 레알로 갈 것 같고.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알 지금 필요한 포지션 중미 아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이제 크로스도 그렇고 모드리치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나 일단 젊은 중원 구성이 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에 아센시오 어쨌든 어디서든 뛰어도 잘 나쁘지 않게 뛰고 있고 저는 일단은 레알은 톱이 우선이다. 저는 풀백이 저 레프트. 뭐 레프트백도 그렇고 사실 뭐 풀백 때문에 경기를 못 치러서 진 적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맨디도 그렇고 카르발도 그렇고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래서 확실한 건 우선순위가 중미 나이다. 좀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은 저희가 피곤해요. 저희만 많이 만나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 그 두 번째 코너 이적설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사자가 축구 볼 때 문화센터 사문센 49회입니다. 사문센.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축구 영화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축구 영화인가요, 이? 네. 축구 영화. 드림이라는 영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시사회 다녀오셨죠? 아니요. 아닌가? 네. 다른 영화 갔다 오셨군요. 네. 그 농구 영화. 네. 스포츠 영화의 시대지 않습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농구 영화도 나오고 네. 농구 영화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 뭐 슬램덩크부터 시작됐죠. 네. 이 열풍이 이제 축구까지 왔습니다. 우리한테까지. 네. 드림. 이병헌 감독의 드림이 얼마 전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관객수 얼마죠? 잘 안 나옵니다. 아. 네, 안 좋아요. 그 이병헌 감독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힘내세요 병헌 씨. 스물. 멜로가 체질. 극한 직업. 정말 우리나라 탑급 감독이죠. 등장인물도 빵빵합니다. 윤홍재 역의 박서준 씨, 이소민 역의 아이유 씨, 뭐 김종수, 고창석, 정승길, 이현우, 허준석 등 엄청난 출연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간단한 줄거리. 기자의 눈을 찌르며 선수 생활 최대 위기에 놓인 만년 2등 축구 선수 윤홍대가 생전 처음 공을 차보는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어서 홈리스 월드컵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사연이 있고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중 배경으로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등장합니다. 구단 또한 등장하고 이제 상대팀으로 이제 대전 시티 선수들이 나오고요. 서포터즈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떨까요?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코너였나요? 네.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아니, 그게 영화를 봐야 이제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추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1200개를 보신 분이 이 영화는 안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아직 안 봤습니다. 이 볼 영화만- 예정인가요? 한 몇 개월 뒤에 보지 않을까? OTT에 떠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극장에서 보기엔 좀 어. 아깝다. 볼 의향은 있으신 거네요. 그래도. 뭐 몇 개월 뒤에는 언젠가 보겠죠? 이게 무슨 코너죠? 근데? 원래 이래요? 뭐 중간에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축구 영화 얘기를 드림을 통해서 좀 뻗어나갈 줄 알았는데 드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맞나요? 축구 영화 딴 거 뭐 있나요? 골. 골? 네. 골 안 좋아하잖아요. 골 안 좋았어요. 이 얘기 해갖고 첫 문센 때 그때 네, 이제 했었죠. 밀리언 달러 빅이 나올 때 네 밀달배 나올 때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영화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제 평가입니다. 저 영화 아무것도 모르는 제 평가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심파 영화입니다. 심파를 전제로 합니다. 시작부터 나는 심파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좀 비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압니다. 이 감독이 누구냐? 이병헌이다. 우리 멜로가 체질 받지 않습니까? 네. 대사 빨로 그냥 웃겨주겠지? 이 생각을 하고 관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크게 비틀지도 못했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울리기도 그렇고 웃기기도 그렇고 그 느낌이 돼버렸죠. 우리나라 최고의 조연들을 사용했는데 사용했나요? 네 사용했죠. 네. 사용했는데 캐스팅했는데 그게 좋지 않았다. 너무 많이 듣고 온 게? 아니, 좋은 배우들이지만 활용을 잘못하지 못했다. 청룡 언얼도를 5살 어린아이가 쓰는 느낌. 그럼 아예 못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 정도인가요? 못 들었습니다. 좋은 배우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허준석 배우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량이 많은 배우들이 이제
큰 결점이 되었다. 결점이 되었다? 네. 아, 뭐 아이유 씨 주인공이나 뭐 아니 박서준 씨는 저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나름 이제 박서준 씨 이제 대사빨이 괜찮으니까. 그럼 아이유가 말하고 아니 아이유는 보이지 않았다. 입술이 떨리네요? 아이유 얘기하기 무섭죠. 네. 아이유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우리 존재감이 없었다. 나왔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이현우 씨나 구창석 씨는 이제 아쉬웠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이유 씨 자리에 누가 들어왔으면 잘했을까요? 천우희요. 천우희? 천우희 나 이거 이제 옛날 전도연 이런 사람들. 옛날 전도연?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 아니 대사 잘 씹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서현진 씨도 있고. 서현진 씨 괜찮죠. 네. 근데 아이유 씨는 아쉽다. 아쉬웠다. 많이 아쉬웠다. 네. 브로커 2였다. 브로커 별로. 브로커까지 같이 가네요? 브로커가 좋은 영화, 나쁜 영화라는 게 아니라 브로커에서 아이유가. 네. 아이유 안 티신가요? 아이유 저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나요? 네. 하지만 배우 아이유 씨는 별로 안 좋아한다. 배우만 해라. 네. 나의 아저씨 같은 거나 또 찍어라 그냥. 그래서. 이게 웃기네요. 저희 대본에만 있는데 괄호 열고 배우 비하는 아니에요. 배우 비하는 아닙니다. 아쉬웠다. 그래서 평점을 주자면 이제 5점 만점에 2점 정도 드릴 수 있다. 본인 평점은 좀 어떤 짠 편인가요? 아니면 좀 관대한 편인가요? 극단적인 편이죠. 제가 1점을 주지 않았다는 거에서 감사해야 된다. 아이유는 감사해야 된다? 제가 이제 2점 준 영화를 생각해보면 이제 뭐 극한 직업이래. 신과 함께 2나 이제 그런 수준의 영화다. 그러면 이제 아이유 연기가 신과 함께 2 수준의 연기였다.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승훈이 형한테 제가 예전에 스토리를 보고 좀 의문을 가져서 스토리 답장을 보낸 적이 있는데 2.5개가 나쁘지 않은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3개부터 3개부터 그때 그 존윅이 몇 개였죠? 3개 반. 3개 반. 3개부터 나쁘지 않은 영화다. 네. 그럼 본인의 2개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존망? 그 한 개는 뭐죠? 진짜 쓰레기. 그럼 0개는요? 연계는 줄 수가 없죠. 한 개가 최악인가요? 그죠. 한 개가 최하죠. 반 개요?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한 개부터 스타트. 역시 이제 승훈이 형이 전문 이제 리뷰어로서 조금 이제 예민하게. 굉장히 이제 꼰대. 마차 꼰대. 그런 것도 네. 끝났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극장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돈 낼 수 없다. 그리고 저 영화 얘기 한 편만 더 하면 이제 킬링 로맨스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네. 아무도 못 보셨죠? 네.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보십시오. 가장 비싼 자리를 골라서. 왜요? 그만큼 아쉬웠나요? 얘기죠. 와. 아니, 여러분도 같은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래서. 나만 당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커플석에서 말하나요? 아니, 비싼 자리. 무조건 비싼 자리. 커플석 제일 비싼 스위트박스가 제일 비싼 쓰는 거. 네. 무조건 보세요, 여러분. 네. 리바운드는 재밌으신가요? 리바운드 나름 그냥 올해 한국 영화 중에서 꽤 쳤다. 리바운드는 별점 몇 개입니까? 2개 반? 2개 반? 3개까지 줍니다. 3개. 3개로 가죠. 리바운드에 제 동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안지호 씨. 그 얘기. 영화, 좋은 영화에 많이 나왔죠. 정말 역대 최악의 코너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근데 저는 이런 맛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정돈되지 않고. 근데 이거는 맛도 없다. 네, 이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저번에 거. 어떤 거였죠? 우리 언더독 교과할 때 이제 역대급이었는데 그걸 넘어선 역대급 명작이 아니었나. 아하. 근데 영화도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 볼 때도 하잖아요. 네. 거기도 이렇게 하나요? 거기는요,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라서. 근데 거기 진행을 승훈이 형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그 하루 안에 안 끝납니다. 녹음 시간 100개 해야 돼. 5시간. 맞아요. 어제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죠? 영화 성공 애들도 1000개 넘게 보는 애들은 없습니다. 진짜.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는 사람은 있죠. 또 왓챠피디아 이제 리뷰를 합니다. 네, 그럼 사석에서 나누시고 네. 세 번째 코너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자가 축구할 때 49회 오늘 이렇게 세 코너를 모두 맞춰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나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이제 우찬이 형의 주도 하에 저희가 이제 하나의 팟캐스트를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제 사자가 시리즈로 해서 사자가 영화 볼 때 이제 두 분의 새 출연진이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두 분, 이제 세 분인가요? 새 출연자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오 형과 승훈 형님이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앞으로의 포부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하겠다. 아직 1화를 녹음 안 해서 네. 큰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풍성한 이야기 이제 정말 퀄리티도 있고 풍성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승훈 형님은 이제 본인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해보겠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주도자는 이제 나오니까 아, 나오를 그러면 잘 어시하겠다. 근데 본인이 이제 골게터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진행이나 이제 소개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나오가 잘하니까 이제 나오가 주도를 잘 하고 저는 그 옆에서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번 주 중으로 녹음하죠. 그렇죠. 이번 주에 녹음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새 패널들은 뭐 만족하시나요? 직접 뽑으셨잖아요. 네, 제가 다 이제 검수를 했는데 네. 나름 그래도 괜찮게 뽑았다. 재밌는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뽑을 때 이제 또 학연, 지연, 혈연이 함께 합쳐져서. 작년은 저희 다 같은 학교인데. 지연이 조금 들어갔다. 지연. 그리고 이제 승훈이 형님의 좀 일화로, 이 면접장에서 계속 몇 편 봤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 그냥 대충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냥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주변에 그래도 영화 몇 편만 좀 체크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좀 의외였습니다. 근데 물어보신 이 방식이 이제 영화 몇 편 보셨습니까? 알아요. 무섭게 물어봐갖고 제가 이제 수습을 했죠 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축구 면접에서는 이제 축구 올해 얼마나 보셨어요는 안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그때는 제가 주도를 해서 면접을 한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도 면접 과정에 좀 참여를 했어야 돼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축구 그거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 보셨나요? 그렇죠. 그런 질문. 그거 제가 하지 않았나요? 뭔가요? 축구 꼰대와 영화 꼰대. 에이 무슨 소리예요. 다르셨 꼰대. 저도 이제 구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이 팟캐스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월 하면 대학교에서는 축제 시즌이죠. 이제 뭐 성균관대 자과캠이나 이런 데는 좀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 저희는 라인업이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관계자라고 하긴 그렇고 좀 들린 얘기로는 이번 축제 테마가 Y2K다. 그래서 뭐 90년대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감안해서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좀 희망하는 가수들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전 이제 제네비. 네, 잔나비요. 누군가 했네요. 전 제네비요. 젠네비. 잔나비. 이제 그럼 디토 감성의 뉴진스가 오나? 뉴진스가 오면 저희 노천이 미어 터지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뉴진스. 뉴진스. 승훈 형님은? 저는 작년에 이제 지코랑 다듀가 왔을 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AOMG 가수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레이나 박재범이나 로꼬가 오면 개인적으로. 같이 와야겠죠? 뭐 그레이는 다 같이 오면. 그래, 혼자 오면 조금 네. 민망할 것 같아서. 네. 민망한가요? 왜요? 그런가요? 랩을 못하는디. 이제 힙합까지 건드리시는. 네. 정렬 형님은 누가 왔으면 좋겠나요? 저는 르세라핌이요. 르세라핌. 아까부터 저랑 밥 먹는데 계속 아이브가 이제 통닭천사님을 닮았다고. 아니 아까도 계속 흥얼거렸어요. 네, 아이브 노래. 그분 좋아합니다. 그 레이님인가요? 리즈요. 리즈요? 리즈님 좋아합니다. 레이님은 좀 활동을 쉬고 계시는. 네. 르세라핌 뉴진스 아이브 다 오면 다음 학기 학비 좀 더 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1,000,000원씩 내도 됩니다. 저는 확고합니다. 누구요? 딱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일단은 한 분은 이제 볼바람 사춘기. 오면은 분위기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저는 볼사보다 더 바라는 한 분. 유나 유나 오면은 이제 축제 찢어집니다. 사건의 지평선. 네. 오르트그룹. 네, 오르트그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뭐 유나는 486도 있고 워낙에 그냥 스테이셀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나님이 오시면은 아마 분위기가 더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돌 분들 너무 좋으나 제가 아이돌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아는 가수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 점이죠, 사실. 네. 그래서 유나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18년도인가 19년도에 오셨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오랜만에 또 한번 나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작년에도 다른 학교들 많이 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한양대학교 오시면 좋지 않을까. 올해 싸이는 제가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다른 학교도 간다고 성대에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성대 인문캠에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싸이님은 작년에 봤으니까 이제 솔로로 유나님이 또 오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엔딩 토크 해봤고요. 이제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벌써 50회입니다. 와, 50회 특집 해야죠. 이제 금요일 녹음에 아마 50회가 될 텐데 50회니까 이제 감동 코드도 넣었어. 뭐가 감동될까요? 5월 감동. 모르죠. 소통 강사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겠죠. 네, 오늘 제목은 나왔네요. 또 이제 소통 강사 손승현. 네. 대기nom에게 공감하네. 그래서 뭐 오늘 녹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 50회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